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게 일어났던 일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저를 성장시켜주는 걸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사연을 보냈어요. 많이 들어주시고 아직 어린 저에게 많은 조언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회사가 망해버렸고 그 이후로 빚을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고등학생 때부터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학비는 제 손으로 벌어야 했기에 가외 아르바이트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지요. 가난한 형편의 대학을 오는 게 저한테는 큰 사치였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공부만 하기에도 바쁜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쉴 틈이 없는 절 보고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는 자부심이 많았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4년 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졸업식을 하던 날에는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졸업식에 오신 부모님들도 우리 딸 대견하다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를 목표로 영어 공부도 하고 입사시험 대비 스터디도 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먹고 살 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었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틈틈이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래서 전 바쁜 낮 시간대보다는 비교적 한가한 심야 시간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심야 시간에는 손님이 적은 대신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가끔 오더군요. 편의점은 제가 자취를 하면서 살고 있던 동네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동네라서 그런지 편의점에 오는 손님들도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진상 손님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괜히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경계했었는데 그냥 조용히 자기 살 것만 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다짜고짜 반말을 하거나 돈을 집어 던지듯이 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랜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그 정도 기분 나쁜 일은 충분히 참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아줌마 손님은 정말 강력한 진상이었습니다.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었죠.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진상 손님을 겪어봤지만 그 아줌마처럼 무례하고 못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편의점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물론 재고 정리나 물건 진열 등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낸 뒤였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도 할 일 다 해놓고 가끔씩 책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나서 손님을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손님은 뭔가를 한참 고르고 있더군요. 금방 계산하러 올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잠깐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외우다가 만 영어 단어가 있어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아줌마 손님이 물건을 다 고르고 계산대 앞으로 왔더군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책을 치우고 바코드를 찍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여기는 손님이 왔는데 신경도 안 쓰나 보네. 손님이 오든 말든 지 할 일만 하고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사과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너 기분 나쁘다 이거지? 알바년 주제에 손님한테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아줌마,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러자 손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그랬니?
니까짓 게 뭔데 손님한테 아줌마라고 불러? 그리고 뭐라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고? 나이를 먹었으면 뭘해?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는 주제에. 돈 없고 능력 없으면 싸가지라도 있어야지. 제 경험상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대들어봤자 나만 손해다 싶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계산을 끝내고 의무적으로 봉투값은 20원인데 하시겠어요? 라고 했죠. 그러자 그 손님이 그럼 나보고 이걸 그냥 들고 가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봉투값 20원인데 같이 계산하시겠어요? 그 아줌마는 그 말에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봉투값 안 받던데 여긴 왜 이래? 너 지금 나 꼴 보기 싫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정말 하다 이런 사람은 처음 보았네요.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물건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결국 봉투값 20원도 못 받았어요.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봉투값은 제가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손님 덕분에 그날은 공부도 되지 않더군요. 책을 덮고 멍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렇게라도 잊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심야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달 온 물건들을 진열하고 빈 박스를 접어 편의점 밖에 내놓았지요. 그렇게 정리해서 내놓으면 폐지 수거하는 할아버지가 와서 박스를 가져가거든요. 그 할아버지와는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습니다. 가끔 음료수 한 잔 드릴 때도 있었지요. 그럴 때면 할아버지는 항상 활짝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도 할아버지가 와서 박스를 정리하고 계시길래 음료수 한 잔 드리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군요. 나가 보았더니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혼인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그 아줌마였죠. 이번에는 술에 잔뜩 취해서 할아버지에게 막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노인네가 나이 먹고 집에나 있을 일이지 왜 기어나와서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어. 지저분하니까 저리 좀 가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조아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 상황을 지켜본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달려 나가서 아줌마에게 소리를 질렀죠. 아주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나이 드신 분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자 그 아줌마가 잔뜩 취해서 풀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너 싸가지 없는 알바 맞지? 내가 사장한테 말해서 너 자르라고 그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같은 것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뭣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 그래서 전 아줌마가 누군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요. 할아버지한테 사과나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줌마가 사과는 오히려 내가 받아야지. 이 노인네가 먼저 길을 막고 있었잖아. 가만 보니 둘이 지금 쌍으로 날 공격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래서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하더군요. 그때 할아버지가 나서서 중재를 했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나이 드니까 눈이 침침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 드릴 테니까 그 아이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구하는 할아버지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그제서야 툴툴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할아버지는 제게도 사과를 하셨습니다. 괜히 자기 일 때문에 내가 고초를 겪을 뻔했다며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참지 못하고 흥분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아가씨도 세상 살다 보면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속은 상하겠지만 나한테 잘못하는 그 사람이 나쁜 거고 난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긴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에서 저는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의 지혜를 느꼈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참된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그 아줌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시즌이 되어서 저도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게 되었지요.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모집하기 시작했거든요. 정성껏 준비한 이력서가 통과되고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이 회사만 바라보고 공부를 한 덕분에 필기시험도 무난하게 통과되었지요. 최종 합격을 한 건 아니었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회사만 들어가면 그동안 고생한 것들 다 보상받고 우리 집 빚도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남은 면접시험만 무사히 넘어가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예상되는 질문에 미리 답을 준비하고 거울 보며 연습도 하면서 철저하게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죠.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대기실에 앉아 마음속으로 예상 질문들을 다시 점검했죠. 잠시 후 제가 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꾸벅 인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면접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머리가 텅 빈 것 같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5명의 면접관 중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보기도 싫어했던 그 진상 아줌마의 얼굴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본 것과는 달리 정장을 입고 교양 있는 직원의 태도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겨우 정신을 추스리고 면접관들 앞에 앉았습니다. 제 질문 차례가 돌아왔고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었지요. 너무 놀래서 그런지 제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 대답이 끝나자 그 아줌마 면접관이 따로 질문을 하더군요. 김영주 씨, 우리 회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영주 씨는 나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을 들으니 그 여자가 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더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질문이었거든요. 그 여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제 얼굴을 보고 통쾌하다는 듯이 미소를 짓더군요. 면접을 마치고 나와서 전 화장실에 들어가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회사 하나만 바라보고 힘들어도 참고 버텼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탈락은 당연한 거였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같이 면접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시험 성적도 내가 제일 좋았고 영어 점수나 학점도 내가 제일 좋았는데 면접을 망쳐버렸으니 합격할 방법이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그 회사에서 최종 합격을 했다는 통보가 오더군요. 다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아줌마가 틀림없이 수를 써서 저를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을 받고 앞으로 일하게 될 부서에 배치를 받았지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는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죠. 제가 속한 부서에는 바로 그 아줌마가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에 의하면 그 아줌마가 저를 자기 밑에 두려고 뒤에서 힘을 썼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도 그 아줌마가 면접 점수를 잘 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셨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팀장님이 내가 너 옆에 두고 죽도록 괴롭혀서 너 망가뜨리려고 그랬어. 그냥 탈락시키는 것보다 희망을 줬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게 더 무서운 법이지. 니년이 나 무시하고 대들었으니까 옆에 두고 그거 다 복수해 줄 거야 라고 하더군요. 회사에 들어왔다고 들떴던 마음이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팀장님의 말대로 저를 향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업무 지식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신입사원이 할 수 없는 일을 맡기고는 제대로 못한다면서 혼을 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잔심부름을 다 시키더군요. 팀장님의 개인적인 일까지 제가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팀장님은 항상 제게 무능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더군요. 팀장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 다른 직원들도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저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갔고 회식에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나가면 뒤에서 대놓고 내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이라는 게 있다더니 제가 그걸 당하고 있었죠. 팀장님은 기분 나쁘면 그냥 사표 쓰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입사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사표 쓰고 나가면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다른 데 취업도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버티자니 너무 힘이 들었고 나가자니 새로 취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살도 빠지고 탈모 증상도 오더군요. 주말이면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반가워서 얼른 인사를 드렸죠. 할아버지도 저를 기억하시고 반갑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손에 술이 가득 든 봉지가 들려 있는 걸 보고는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서름이 밀려들더군요. 그동안 혼자 참고만 있었던 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할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전부 들어주시더군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해서 혼자 끙끙 앓기만 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술은 그만 마시고 건강 돌보라고 하셨어요.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라고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이 악물고 버텼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속으로는 욕을 한지언정 사람들에게는 웃는 표정을 보이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도 제게 예전처럼 심하게는 안 대하더군요. 하지만 팀장님은 오히려 더 지독하게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주주총회 날이었어요.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불러 모아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회사 운영에 관해 이런저런 의견들을 나누는 날이었죠. 투자자들의 심리는 곧 회사 전체의 이미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팀장님도 임시로 주주총회 업무에 투입이 되었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 와중에도 팀장님은 제대로 못한다며 저를 구박했습니다. 저희가 맡은 업무는 주주들이 오면 명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시키는 일이었어요. 간혹 주주가 아닌데 그냥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입구에 서서 명단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바로 편의점 앞에서 폐지를 줍던 그 할아버지였거든요. 할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시고 손을 들어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 계신 팀장님도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셨는지 화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요. 여긴 영감님같이 돈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 부리기 전에 빨리 나가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나도 여기 주주야. 명단 확인해봐. 라고 하더군요. 팀장님은 겨우 한 주 사놓고 주주라고 우기는 사람이구만. 당신 여기 행패 부리러 왔지? 여차하면 쫓아낼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주식 한 주는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주주 자격을 가질 수는 있었죠. 간혹 그런 식으로 참석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임원들이 우르르 달려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1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먼 길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로 모실 테니 이리 오시죠. 상무님의 태도에 우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상무님이 우리를 재촉하며 VIP 손님이니까 실수 없이 모시라고 하더군요. 제가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그냥 허허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어요. 지루한 설명 시간이 지나고 주주들에게 질문을 받을 차례가 되었지요. 그때 제일 앞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발전하려면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 직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신입 직원을 상대로 괴롭히고 따돌렸다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말을 할 순 없지만 기사의 발전을 위해서 꼭 알아보고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계신 팀장님이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본인 이야기를 한 거라고 눈치를 채신 거죠. 분을 참지 못해서 판단력을 잃었는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 영감이 지금 어디서 행패를 부려? 뭐해요? 당장 저 사람 끌어내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세요. 그러자 상무님이 김 팀장,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르신이 말한 그 직원이 김 팀장이야? 자네 지금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러는 건가?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끌려나간 사람은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 팀장님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주식 쪽에서는 알아주는 큰손이셨대요. 우리 회사 주식도 임원들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평소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숨어있는 호랑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웬만한 회사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임원들이 그 할아버지에게 깍듯하게 행동한 거였어요. 그 사실을 몰랐던 팀장님은 그냥 폐지 줍는 할아버지인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막대하신 거였죠. 그 대가로 팀장님은 멀리 지방에 있는 한직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내부 조사를 하면서 다른 팀원들이 저를 도와서 증언을 해 주었어요. 본인들도 따돌림에 동참하긴 했지만 팀장님이 해도 너무했기 때문에 보기 안 좋았다고 하더군요. 평소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막말을 하며 함부로 대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큰 회사에서 여자 직원이 팀장이 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렇게 쌓은 성과를 제 손으로 무너뜨린 거였죠.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 덕을 쌓으면서 지내야 하나 봅니다. 팀장님이 밀려나시고 새로운 팀장님 아래서 저는 이제서야 제대로 교육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길을 가다가 다시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여전히 폐지를 줍고 계시더군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폐지를 줍고 다니냐는 말에 폐지를 줍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귀한 일 천한 일 따로 없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따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이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할아버지가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겠더군요. 어린 나이에 지혜로운 어르신을 알게 되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